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이제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달이거든요. 5월이 되니까 벌써 2025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2024학년도의 모집 요강이 곧 발표가 되어지죠. 5월이 지나고 나면 6월, 7월, 8월 이 순서대로 쭉 가기 때문에 입시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또 입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아시는 것처럼 9월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논술 전형 또는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지만 외국의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들이 대부분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국내 대학을 가기가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죠. 공인어학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 또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가는 방법,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방법 이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대부분 어학 특기자 전형도 많이 축소가 됐고 또 글로벌 인재 전형들은 거의 많이 폐지가 되어졌고 특기자 전형에서의 폭도 많이 줄었다 보니까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갈 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올바르게 방향 설정을 하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요번에 1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외국으로 유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어학특기 전형 이 4개의 전형이 있는데 오늘서부터 한 전형씩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불리한 이유는 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경직되실 수밖에 없긴 하는데 불가능하다,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불리한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결국은 나에게 적합한 대학과 전형을 찾아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쓰다 보면 국내 대학의 입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을 갈 때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표준화 학력 지표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표준화 학력 지표라고 하면 IB 성적이나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또는 ACT 성적이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이라고 해서 토플 성적이나 JLPT나 HSK 같은 표준화 학력 지표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IB 학교라고 한다면 IB 학교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AP인 경우에도 우리 학교가 AP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라고 하면 AP 성적은 반영이 되어집니다. SAT 성적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SAT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는 연세대학교 국제기열처럼 AP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에서 SAT 과목을 이수했다면 인정이 되어지지만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는 SAT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도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은 어학특기자 전형.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이화여대나 국민대나 서경대학교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런 점들이 첫 번째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SAT 성적이라 하더라도 AP 성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이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교과 및 비교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국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 성적 또는 사설기관과 연계되어진 해외 봉사활동 또는 리더십 프로그램, 공인화학 성적들이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학력 지표가 아시는 것처럼 사교육 주장, 다시 말해서 사교육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규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갈 때 보신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첫 번째 학교의 GPA 성적이에요. 내가 학교가 IB 학교라고 하면 IB 성적, 또는 내가 학교가 A레벨이라면 A레벨의 성적, 일반 로컬이라고 하면 GPA 성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받은 수상 경력,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학교에서의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보충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내용들은 기재에 입력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고, 여기서 또 학생부 대체 서식으로 이렇게 동아리나 봉사나 수상이나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가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학교의 특성으로 이런 서류 발급이 쉬운 학교도 있고 서류 발급이 어려운 학교도 있고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국내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들이 각 학교들마다 뭐 20개, 3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아리가 거의 활동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관련 내용 또는 봉사 관련 내용, 수상 관련 내용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대처 서식의 기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재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이 단점이고,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 올해부터 폐지가 되어진다는 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에게 조금 더 불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본인이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노력 또는 진로 희망 또는 학업의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과 다양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외국고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결국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접고사 준비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면접이 좀 더 쉽죠.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내의 면접의 유형에 적합해지기가 어렵고, 일부 대학의 면접들은 지식 기반의 논술형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도 일부이지만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된다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데, 문제는 수능 최저 준비하기가 어렵죠. 외국에 계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로 와서 수능 시험 응시해서 시험을 봐서 원하는 것만큼의 등급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2024학년도에 국내 대학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023년도에 78.1%에서 오히려 2024학년도에는 79%로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결국은 수시와 정시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9%, 거의 80%를 수시에서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수시 전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44.8%,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1%, 논술 전형이 3.3%, 실기 실적이 8.1%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요. 서울, 경기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다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근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학교의 교과 성적, GPA 성적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거. 어느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를 100%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90%에 10%는 출결, 봉사를 잡아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최저라는 것은 수능 시험이 4개 영역이잖아요. 국어, 자연계를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 2과목 또는 사탐 2과목 이렇게 해서 2과목이 합쳐서 4개 영역이 되는 거고 대학들은 이 4개 영역의 시험을 다 보고 대신 이 중에서 잘 본 2개의 과목의 등급이 5등급이다. 또는 3개의 과목의 등급이 7등급이다. 이렇게 수능 체제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수능 체제를 통과가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수능 체제를 만약에 통과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능 체제에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통과한다면 그만큼 합격이 쉬워지는 거예요.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그만큼 합격이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과연 어떻게 반영하느냐? 왜냐하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내신 등급을 석차 등급으로 1, 2, 3, 4, 5, 6, 7, 8, 9 석차 등급 반영하고 일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석차 등급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다르잖아요. 대학들마다 고등학교들마다 어떤 학교들은 A, B, C, D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1에서 5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고등학교 1에서 7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또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가나다 또는 뭐 수미양가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들마다 성적 체계가 다 다르다. 성적 체계가 다 다르다.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적 체계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그러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또는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 평가를 해서 합격자를 내느냐. 대학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석차 등급의 반영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 성적 환산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내용을 보면 검정고시 성적이 100점일 때 환산 등급은 2등급이다. 환산 등급이 2등급이라는 얘기는 국내 내신 성적으로 하면 2등급 정도로 비교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검정고시 성적이 96점일 때 평어가 수, 그 다음에 A 등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국에서 올 A 학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 검정고시 성적을 하면 96점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내신 성적이 약 3등급 정도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신 승급 3등급이면 어디를 갈 수 있냐?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을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내신 등급이 1등급, 내신 등급 2등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내 대학을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학생부 교과로 입학하려고 하면 내신 등급이 보통 1등급이나 2등급 정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올 A를 맞았을 때 그 성적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라고 가정하면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권의 대학에 입학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내신 성적을 3등급밖에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실 점은 여기서의 3등급이라는 얘기가 꼭 3등급의 의미라기보다는 3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범위로 이해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올 A의 우수한 성적을 맞았다?
라고 하면 대부분 2등급이나 3등급 정도의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하려면 서울권의 대학의 입결이 1에서 2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을 간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권의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내신의 성적이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진로의 적합성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3등급까지도 내신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의 성적 체계가 다른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영하게 되어질 때는 대학에서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게 되어진다. 환산표를 작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외국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발 인원과 전형들을 봐요.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전에 비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는 분들의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이런 분들 중에서 국내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전형이 적합하냐. 보시는 것처럼 전형은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또 수능 시험을 봐서 가는 정시의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뽑히는 전형을 보니까 재외국민 전형이네요. 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한다면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외국인 전형,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는 것은 3년 특례 전형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죠. 3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중에 한 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3년을 해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체류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유학을 갔다 또는 부모님하고 같이 유학을 가긴 했지만 3년 특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례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냐?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 논술, 수능인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큽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어요. 단 여기서 아실 점은 요거는 2022학년도의 결과예요. 2021학년도와 또 앞으로 발표가 되어진 2022학년도 우리가 요번에 원서 지원하게 되면 2024학년도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와 동일할 수는 없죠. 해마다 전형의 방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외고 선발이 없다고 해서 올해도 없느냐? 이건 아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무조건 생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변화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3명이 선발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대학 알림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붙을 만한 전형들이 없어요. 요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는 나중에 혹시 확인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숭령여대, 세종대까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올 A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3등급.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입시 결과는 몇 등급? 1에서 2등급.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인서울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 인원이 없습니다.
자, 숭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명지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선발 인원이 한 명이 잡혀 있어요. 명지대에 붙었다는 얘기죠. 자, 명지대가 결국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전형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요 점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쭉 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이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왜 설명하냐. 유리한 거 설명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불리한지 왜 불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 2024, 2025 해마다 전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올해 선발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선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를 대학별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설명하는 이유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을 보면서 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388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죠. 자, 지원 자격을 보면 2024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학생부에 5학기 이상 교과 성적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인원은 전년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는 10%까지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불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등 성적 체계가 다른 고등학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형의 방법은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100%로서 학생부 교과 80%의 진로 선택 과목이 20%가 반영이 되어지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세계 영역 등급학 7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균관대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하냐? 첫 번째 이유 보시는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죠. 결국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불가능하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법령에 의하여 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학생부에 5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이제 국내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처럼 성적 체계가 다른 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도 일반고와 다르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는 국내 고등학교 일반고와 성적 체계가 다르고 배우는 교과목의 내용이 달라요. 또 외국도 성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려운 점은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물론 수능 최저는 내가 충족하면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렵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쓸 때 어려운 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3학기나 5학기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세 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한다는 점.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와 성적 체계가 다른 경우 지원이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꼽는다면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지대학교를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에요. 특히 자, 명지대학교는 왜 지원이 가능하냐?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라는 말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는 말은 국내외가 다 포함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수능 최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간에 성적에 대한 환산표가 나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올 A를 맞았었을 때 검정고시 성적으로는 95점, 환산 등급으로는 약 3등급 정도의 환산 등급을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으로는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사 전형이에요. 여기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체죠. 수능체제니까 자연계, 인문계 공통적으로 보면 자연계, 인문계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6이에요. 그러면 2개 영역 등급합이 6이면 3, 3을 맞아도 되고 4, 6을 맞아도 되고 1, 5를 맞아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영어 과목을 만약에 2등급을 맞는다? 그러면 국어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한 과목을 몇 등급 맞으면 돼? 4등급을 맞으면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거예요. 수능체제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수능체제가 들어가면 수능처에 미충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에 경쟁률이 20대 1이었다 하더라도 수능체제가 미충족이 발생이 되면 경쟁률이 절반으로 떨겠죠. 10대 1. 그리고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경쟁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내신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대학들을 준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경기대학교도 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도 가천대학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통상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 산출 가능한 자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안 되죠.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도 없고.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라니까 안 되니까. 하지만 밑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국내의 검정고시를 본다.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국내 검정고시도 같이 응시해서 시험을 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로서의 지원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검정고시가 이제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셔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체제를 충족하면 2개 영역 등급합이 7이니까 가천대보다 등급이 더 낮죠. 2등급, 5등급, 1등급, 6등급을 맞아도 수능체제가 충족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성적을 A등급을 맞았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A를 맞게 되어지면 환산 등급으로 3등급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환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권의 대학이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 대표적으로 명지대학교나 또는 가천대학교나 경기대학교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지방의 일반 사립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시험이 언제 시험을 보냐? 검정고시는 4월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8월에 시험을 봐요. 자, 4월은 지났기 때문에 8월 초 중순에 시험을 보게 되고 공고일자는 6월 초순 정도의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에 시험을 보게 되실 텐데 8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올해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검정고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7개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7개 과목. 자,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도덕이나 기술과정, 체육, 음악미술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체 시험 본 것들 중에서 60점을 넘으면 통과가 돼요. 검정고시가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성적이 좀 안 좋아. 나는 외국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면 어떻게 돼? 일종의 성적이 약간 세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검정고시 출신자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재학한 경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에서 재학한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해요.
하지만 외국의 성적표와 검정고시 성적을 입력해서 넣게 되어지면 결국은 검정고시가 하나의 토플 또는 SAT, AP와 같은 학력 지표의 오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검정고시 성적과 해외고등학교 성적을 같이 대치해서 대학에 제출하는 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나름대로는 아까 봤던 것처럼 가천대학교나 경기대학교처럼 수능체제를 충족하기도 어렵지 않죠. 이런 점이 장점이고요. 검정고시는 2022학년도, 2023년도를 보면 2022학년도 1회차가 지원자 수가 3,399명이고 응시자가 2,868명일 때 합격자가 8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정고시 통과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2023년 요번에 4월에 시험을 봤던 거에서는 전년도에는 2,868명이었는데 얼마? 3,412명으로 검정고시 응시자가 대폭 늘었어요. 요즘에는 검정고시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 연세대, 스카이나 아니면 의학 계열에 갈 수 있는 빠른 문, 빠른 길, 이게 검정고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의대 합격이나 상위권 대학의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해외 외국고 졸업자들 중에서 국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봤다. 그럼 그 검정고시 합격자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응시한 학생들까지 합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학 가기가 어려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검정고시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 갈 때 가장 열린 문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입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하고 이제 마지막 원서 쓰실 때까지 같이 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서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